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정인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라인 낮추기 절대 강자 정인철 원장이 얘기하는 쌍꺼풀 라인 낮추기 재수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경우죠. 쌍꺼풀이 두꺼운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마일드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분들, 약간 수술하고 나서도 좀 보람이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 낮추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수술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기 쉽게, 조금 더 어드밴스된, 이렇게 진보된 2025년 버전으로, 2025년 후반기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인 낮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쌍꺼풀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쌍꺼풀의 모양이 뭐 라인이 이렇게 되고 인아웃이니 인이니 세미아웃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아웃이니 인이니 세미아웃이니도 결국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쌍꺼풀은 뭐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높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너무 얇으면 당연히 속쌍꺼풀이 되고, 높이가 너무 두꺼우면 누구 눈에서든 다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서 풀리거나 소세지가 된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저랑 비슷한 정보를 알게 되는 거라 할 수 있겠고, 결국 라인 낮추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 높아서 소세지 쌍꺼풀이 되거나 이상해진 경우에 라인 낮추기 재수술로 정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서 소세지가 되거나 부분적으로 풀렸거나 라인이 찌그러졌거나 너무 높아서 뭐가 됐거나 이런 경우들이 다 라인 낮추기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수술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면에서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쌍꺼풀 만드는 거 쉽게 만들었는데 낮추는 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높은 거 이렇게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띵 라인을 띵 낮추면 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눈알이 이렇게 있고 쌍꺼풀이 두껍게 있는 상태는 피부가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뚱뚱한 소세지 쌍꺼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낮추는 거는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부가 이만큼 적당한 거죠. 이거는 왜 이게 쉽지 않느냐, 그러면은 수술한 사람 입장에서 이 빨간 선으로 쌍꺼풀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개를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메스가 여기서 들어가서 쌍꺼풀 여기다 딱 고정하는 것까진 좋아요. 밑에 라인은 이렇게 해결을 했어. 근데 위에는 어쩔 거냐는 말이에요. 위에는 지금 여기는 수술 전 상태는 3자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우리 뭐 팔꿈치처럼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쫙 이쁘게 펴야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낮아지면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펴져야지 되는 수술이 라인 낮추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고 다시는 접히지 않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그 중에서 지방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 이 힘을 주는 눈매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 혹은 지방 재배치로 이거를 해결하게 되는데, 물론 피부 여유분이 되게 많은 경우는 초에 디자인을 할 때 피부를 좀 잘라서 낮추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은 되게 두꺼운데 피부도 되게 뭐 많고 늘어져 있어서, 그러면은 요만큼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이만큼의 피부를 돼지꼬리로 잘라내듯이 가고, 밑에를 쌍꺼풀로 고정하고 위에를 잘 펴서 재배치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절제로 라인을 낮추는 방법, 잘라낸다는 거죠. 절제로 라인을 낮추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요. 어디까지나 피부 여유분이 많은 예외적인 경우고, 많은 소세지 쌍꺼풀은 위의 경우처럼 피부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는 경우, 두 줄 딱이라고도 불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두 줄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피부 보존법이라고 이걸 불러요. 같은 수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두 줄 따기를 하면 겹주름이 생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수술 불안전하게 해서 그런 거고, 여기를 잘 유착을 풀고 피면은 겹주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더 잘 받아야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피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피부 보존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운이 좋으면 절제로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향부터, 수술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부를 자를지 보존할지, 여기서부터 갈리고 여기서 갈림길을 잘못 들어가면 실패가 돼버려요. 그냥 안 낮아져 버리고, 최악의 경우는 피부가 확 모자라서 더 이상한 눈, 더 해결이 안 되는 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수술은 정말 경험 많은 의사가 수술 방향부터 처음에부터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피부 보존법 두 줄 따기를 했을 때 박리부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리 유착 풀고 벽주름을 막기 위한 눈매 교정이랑 지방 재배치도 깔끔하게 하는 거, 거기서 어떤 과정 하나가 삐끗하면은 실패를 하기가 되게 쉬운 수술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유튜브에 되게 많은데 걸러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서 많은 경우는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렇게 절차를 잘 밟고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답이 없는 극한놈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다른 병원에서 들었지만 수술 잘 받아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구조, 눈꺼풀 구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조 역학적으로 변화시키고 접혀있던 게 펴지고 그러면서 눈이 가벼워지고, 이런 과정을 얼마나 잘 수술한 사람이 상상하고 만드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유튜브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상담실에 와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 눈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궁금하면 오시면 좀 도움되고 저한테 얘기 들으실 수 있고요. 결국은 정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무겁고 눈 뜰 때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불편했던 것도 가벼워지고요. 대칭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라인 꺾인 것도 두꺼워서 생긴 라인 꺾임은 얇아지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게 같았던, 성형에서 티가 났던 인상도 좋아지는 아주 좋은 수술이에요, 라인 낮추기 수술은. 그래서 답이 없다고, 수술 안 된다고 들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 와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최대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정보들 제 블로그에 많이 그려놨거든요,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 그래서 블로그랑 인스타 보면 또 많이 있으실 거고. 지금까지 라인 낮추기 전문의사 정혜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